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2박 3일로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이 과테말라에서는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미국에 오지 말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진보파의 상징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연방 하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접종은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이지만은 실제로 일선에서는 사실상 강제 접종이 강요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이 과테말라 방문이 상당한 파문을 낳고 있네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최근에 미국 멕시코 국경 문제와 관련된 그런 그 현안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박 3일 동안 갔는데 그 이틀 전에 그 월요일 날 과테말라 방문했을 때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과 만나고 나서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중앙 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라든가 인신매매 등에 대해서 미국도 알고 있다 강조했고요. 앞으로 미국이 조사할 부분은 조사할 것이고 과테말라도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과테말라인들은 과테말라 자신들의 나라에서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지금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서류 미비 상태, undocumented 상태의 과테말라인들은 무작정 집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지 말라. 네, 사실상의 경고를 한 겁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에 이렇게 중남미 사람들이 밀려오는 것을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미국 국경에 서류 미비자들이 들어오는 것이 결국 어떠한 위안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분명하게 못을 박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오는 것을 꿈꾸는 수많은 불법 그 중남미 이민자들을 향해서 Do not come, do not come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이 좀 민주당에서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이 소식을 저희가 아침 뉴스에 전해드리면서 이 말은 조금 강도가 셌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의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그러니까 과테말라까지 가서 직접 과테말라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합법적으로 이민으로 온다거나 비자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면 오지 말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말이야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 미국 대통령이 과테말라까지 가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민주당 진보파들이 일제히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발언이 알려지자 공격에 나섰는데요. 그 민주당 진보의 상징이고요. 가장 진보한 인물로 알려진 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뉴욕 연방 하원 의원 또 가장 강경한 진보파죠.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정면에서 비난했습니다.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그 발언이 월요일 날 나왔는데 그게 미국의 그 월요일 날 7일 오후에 알려졌는데 알려지자마자 곧바로 그냥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아주 직접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남미 상황이 어려워진 건 다름 아닌 미국 때문이다. 지금 그러한 주장이죠. 네, 그렇죠.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고국이고 조국이지만 너무 힘든 상황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까지 이렇게 건너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카시오 코르테즈 얘기는 그거예요. 불법이다 이런 게 합법적인 비자가 없다 그런 이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나라가 너무 힘들어서 사실상의 난민이고 망명으로 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 미국 때문 아니냐 이제 이 얘기예요. 미국이 수많은 중남미 국가들에서 중남미는 지리적으로도 미국 인접한 국가들이니까 멕시코를 비롯해서 다 미국
주변 국가들이니까 중남미가 이상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미국은 중남미에 대해서는 상당히 컨트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 수많은 중남미 국가들에서 친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정권 교체 공작, 그러니까 리점 체인지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나라의 정통성이 있고 뭐 민주적인 정권 그런 거 필요 없고 미국 말을 잘 듣느냐 안 듣느냐 가지고 철저한 친미 정권 들어서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권이 미국 친미적이다는 거 하나만으로 다 거기서 집권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건 미국은 동키어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어려워져서 살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찾아오는 건데 그럼 그건 국제법상으로 난민이고 망명이고 그러면 그건 합법적인 거다. 그게 왜 불법이냐. 이게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의 논리입니다. 논리거든요.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의 주장이고요. 부통령이 더군다나 미국 국내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과테말라까지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건 너무 오만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카시오 코르테즈가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미국이 집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 집에 불이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사람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 안에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건 경우도 아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행동이고 이건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보파들의 주장은 지금 중남미에서 오는 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남미인들의 그 입국은 합법적이다라고 그쵸. 주장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는 이걸 비자 발급을 받고 그래서 이민으로 오건 관광을 오건 간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언더큐멘티드 그래서 이제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미국의 이제 진보파들의 생각은 이 사람들이 미국 국경까지 사실은 힘든 과정이잖아요. 걸어가면서 캐러반을 통해서 걸으면서 수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겨서 이제 미국 멕시코 국경까지 오는 건데 그런 고난의 길을 오는 이유는 그건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합법적인 이민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망명으로 오는 것이고 난민으로 오는 것이다. 그거 자체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국가건 간에 미국이 아니라 어느 국가라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게 국제법상의 당연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합법적인 부분인데 그걸 미국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안 받아준다? 그건 국제법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보고 되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죽어라 이런 얘기랑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합법 불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민 정책을 놓고 어느 정도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분명히 내용을 겪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도 분류해 보면 이 사람도 진보파에 속하지만 그러나 현직 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악역을 떠맡은 거잖아요. 어찌됐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부터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을 국경 문제를 전담시키려고 했는데 카말라 하리스 부통령이 그걸 안 맡으려고 했어요. 자기는 좀 별로 맡고 싶지 않다고 그랬고 왜냐하면 이건 악역이 되는 게 너무 뻔하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처럼 그런 논리를 펴자면 너무 그건 현 집권 대통령 부통령이 그런 정도까지 주장까지 하기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막자면 지금 과테말라까지 날아가서 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 당신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게 뭐냐고 당장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하고 집권을 했는데 집권할 때는 그렇게 친이민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제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이런 당장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찌됐건 카말라 하리스도 그동안 계속 국경 문제 이민 문제를 맞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부통령이 뒤로 빠져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 과테말라를 날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과 관련한 악역을 지금 떠맡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떠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진보파에서는 당장 지금 난리가 난 거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현직 부통령이 그것도 굉장히 진보적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당장 이런 식의 지금 반응이 나온 겁니다. 맞아요. 그럴 거면 당신은 왜 부통령이 된 거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걸 당장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당신이 무슨 진보파라고 할 수 있는 거냐? 당신이 뭐 흑인이고 아시안이고 뭐 여성이고 뭐 그래서 부통령이 된 게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당신 하는 행동 보면 전혀 의미가 없다. 무슨 의미가 있냐? 당신이 하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장 내년 이제 11월 맞아요. 중간 선거도 있는데 네. 그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이거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러나 이제 본인들의 어떤 철학이나 소신,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철학이나 소신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는 거고요. 그렇죠.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은 그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은 또 뉴욕이니까 지역구가.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런 주장이 먹힐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고 하니까 강력하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또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있고 앞으로 아마 이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이제 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작정 문을 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틀어 막자니 그럼 뭐 공화당과 차별화되는 게 없으니까 예, 그런 점이 굉장히 좀 앞으로 민주당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부통령에게 일임하고 살짝 좀 비껴서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니까. 뭐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실 뭐 미국이 정부통령 제도가 있는데 뭐 사실 부통령이 이 정도 방패막이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인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텐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맞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이걸로 카말라 해리스의 정치 생명도 이제 끝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캘리포니아가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너무 이렇게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하다가는 카말라 해리스도 힘들 텐데 아무튼 참 재미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백신 접종 강제성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각 지역마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백신 접종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맞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뭐 연방이건 뭐 주정부건 로컬이건 간에 절대적으로 이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맞는 건데 그러나 사실상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죠. 좀 글쎄요. 굉장히 그 맞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좀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특히나 그 프라이빗 섹터에서 일선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 그렇죠. 굉장히 그 아주 전형적인 예인데 휴스턴에서 일어난 일인데 휴스턴의 한 대학병원에 대형 병원에서 그 의사 뭐 의료진을 비롯해서 병원 직원들 상당히 많이 안 맞았다고 그럽니다. 네, 네. 백신 접종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휴스턴 대형 병원 측이 병원장이 오더를 내렸어요. 다 맞아라. 맨데토리로 맞아라. 이렇게 오더를 내린 겁니다. 그러자 이 의료진들과 직원들이 거부하면서 지금 항의 시위에 들어갔고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왜 우리를 강제로 맞으라고 그러느냐. 우리 맞기 싫은 사람 안 맞을 수 있는 거지. 왜 당신이 맞으라고 하느냐.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우리의 자유고 우리 선택의 문제고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다. 이러면서 소송까지 지금 제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병원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백신 접종해 주는데 정작 해주는 사람들은 지금 안 맞고 있고 맞으라고 하니까 안 맞겠다고 소송까지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안 맞으려고 하느냐. 지금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접종되는 백신이 뭐 파이자건 모더나건 존슨앤존슨이건 간에 전부 다 FDA의 임시 승인, 긴급 승인 받은 거 아니냐. 긴급 승인이란 건 이머전시한 상황 때문에 긴급하게 승인을 한 것이고 정식 승인 받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상황이 긴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승인을 해준 거다. 그래서 자기들은 정식 승인 받지 않은 약을 우리 몸 안에 집어넣을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안 맞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휴스턴 병원의 그 병원장은 그 단호한 입장을 또 밝혔어요. 백신들이 매우 안전하고 강제로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당신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을 이렇게
뭐 백신도 접종도 해주지만 그밖에 일반 환자들도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살피기 위해서 백신을 맞으라는 건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정 싫다면 소송까지 해야 될 정도로 싫다 그러면 당신들은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병원장도 지금 세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사회 곳곳에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병원에서도 지금 그럴 정도다 그러면은 뭐 다른 업체에서는 뭐 더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그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 같은 경우 마이애미 항구에서 출항하는 그 크루즈선, 노르웨이의 한 크루즈선도 지금 백신 접종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그래요. 이 노르웨이 크루즈선은 마이애미 항구를 출항하기 전에 백신 맞지 않은 승객들은 아예 승선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승객들만 오르도록 조치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크루즈선 타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장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플로리다의 모든 사업체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법의 대상이다. 근데 노르웨이 크루즈선이 플로리다에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백신을 맞은 걸 기준으로 해서 맞은 사람들만 태우겠다?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불법이다. 플로리다 주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지금 플로리다 주지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크루즈를 여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과 섞여서 가라고 그러면 또 싫을 거 아닙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크루즈선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최대한 안전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탈 텐데 이거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맞아요. 이게 좀 맞아요. 네, 네.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네. 백신을 맞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맞은 사람들만 태우지 않은데 그 심각한 문제가 되는 심각한 거예요.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사업체들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굉장히 뭐 문제가 되고 지금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지금 강조하는 미국인들로서는 이게 지금 점점 갈등 양상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더군다나 지금 주별로 그러니까 편차가 있어요. 어떤 주는 뭐 60% 이상 70% 가까이 접종한 주도 있고 어떤 주는 50%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이유도 있고 예를 들어서 뉴욕주는 성인들 같은 경우 70% 가까이 백신 접종을 해서 굉장히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뉴욕주 바로 옆에 있는 웨스트 버지니아 경우에는 절반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굉장히 보수적인 주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뉴욕은 이제 완전 정상화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맞았지만 웨스트 버지니아 사람들이 뉴욕을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화됐을 때 뒤섞일 텐데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다고 해서 웨스트 버지니아는 접종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뉴욕 못 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편차가 있다는 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맞고 있지만 뭐 이웃의 다른 주들은 또 적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참 백신 접종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